여기 봐. 지금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거랑 중선 정리까지 얘기한 거야, 그지? 딱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얘기로 하는 거는 얼추 정리가 되는데, 자, 네 번째가 뭐냐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A랑 B가 문제 속에 제시가 돼 있어가지고 고정돼 있다고 해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써 있다고 쳐. 그 다음에 P는 움직여서 그냥 X, Y가 좌표 평면 위에 있대. 어딘지 모른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거였잖아.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될 때는 P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선분 AB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였지. 아까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PA의 길이가 아니라 PA의 길이를 제곱한 거랑 PB의 길이가 아니라 PB의 길이를 제곱한 거를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도대체 P가 어디 있어야 될까를 맞춰보자고. 알겠죠? 일단은 예시를 하나 들게. A가 만약에 뭐 한 1,4, B가 예를 들어서 뭐 3,6 이랬다고 쳐봐. 그럼 이제 P는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PA를 구하고 제곱해버리면 루트를 안 쓰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PB의 길이를 구한 것도 제곱해버리면 루트를 안 쓰면 되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인 거 맞지, 그지? 됐어? 그러면 이 제곱을 더한 게 제일 짧아지려면 도대체 X랑 Y가 뭘까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할 건데 X에 관한 것들끼리 먼저 전개하시면 X제곱의 개수가 2, X개수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X니까 빼기 8X인 거잖아, 지금. 그리고 Y제곱도 여기는 마이너스 8Y, 여기는 12Y니까 빼기 20Y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이 뒤에 숫자는 뭐라고 써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X에 관한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고 Y에 관한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얘를 2차 함수로 봤을 때 X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최소고 Y자리에는 5가 들어가야 최소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정답은 이제 X가 2고 Y가 5면 되니까 답은 이제 2,5지. 알아들어? 그럼 그 2,5가 뜻하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선분 AB의 중점이야.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너 시험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이거 제곱 다 쓰고 전개하다가 틀린다? 너가 여기 숫자를 잘못 쓰는 순간 답은 틀리겠지. 근데 그냥 이걸 보는 순간 P는 무조건 중점이야 라고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거를 아까 배운 중선 정리로 설명할게. 봐. 여기 봐. 자, 만약에 이렇게 A랑 B가 있다고 쳐. 이 그림도 똑같이 그려라잉. A랑 B가 있는데 P가 어딘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P를 여기에 바깥에다 그려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칠게. 그러면 이 순간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AB의 가운데 중점을 잡아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랑 같잖아. 방금 배운 거잖아. 그러면 2배에 PM 제곱 더하기 MB 제곱인 건데 맞지? 이거를 더한 게 제일 작아지면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문제에서 A랑 B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뭔진 몰라도 얘는 안 바뀔 거야. 얘가 안 바뀐다면 가운데도 안 바뀌겠지. 그러면 이거 3개가 안 바뀐다면 여기 있는 숫자는 절대 안 바뀌겠지. 픽스돼갖고 고정이겠지. 그럼 얘가 절대 안 바뀌는데 이 전체가 최소이려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어? 그러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P부터 M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P가 M이랑 같으면 되지. 그럼 거리가 0이잖아요. 딴 데 가면 거리가 있을 텐데 P가 여기 있으면 거리가 없잖아. 그게 제일 작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P가 A, B의 가운데 왔을 때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아들었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유기적으로 공부를 해. 서술형 쓸 땐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너가 문제를 풀 때는 보자마자 중점이라고 써야 되고, 그걸 이해할 때는 얘까지 해놔야 중선 정리랑 같이 왔다 갔다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말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끝난 거야. 응?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한 거야. 자, 또 한 바닥 채우고 시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내분점인데, 오늘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천천히 되는 데까지만 할게. 자, 내분점도 당연히 되게 중요한 거고, 얘는 너네가 공식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공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게 연습할 거야, 오늘. 알았지? 일단, 펜이 어디 갔어? 자, 내분. 집중해.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선분이야. 내분, 안 내. 안쪽에 있는 거니까 이 선분 안쪽에 어딘가에다가 점 P를 찍었어. 그랬더니 그 점 P가 하는 역할이 원래 있던 선분을 나눈대. 그 나누는 비율이 그냥 대강 M 대 N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점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 P는 선분 AB 입장에서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부를 거야. 중요한 거는 이 선분을 부를 때 BA라고 부른 게 아니고 AB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A 쪽에 있는 비율을 먼저 써야 돼. 만약에 선분 BA라고 할 거면 몇 대면 내분점이라고 써야 돼? N 대 M이라고 쓰겠지. 알아듣지? 아무튼 이런 거를 내분점이라고 할 건데, 이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그냥 니네가 시간 주고 외우면 되거든? 근데 유도 과정을 보자. 예? 자, 만약에 A의 좌표를 x1이라 하고 얘를 x2라고 하면, 자, 1번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야? x2 빼기 x. x값끼리 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걸 보고 2번이 제일 중요한데, AP의 길이를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초등학교로 돌아간다. 아니, 중1이지. 자, 중1 때 만약에 여기가 1이래. 여기가 만약에 10이래.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2대 3으로 나누고 싶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이 길이가 얼만데? 10이라고? 굳이? 근데 9를, 아저씨 9를 몇 대 몇으로 쪼개요? 몇 대 몇? 2대 3. 그러면 얘를 실제로 2칸, 3칸 쪼개면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몇 개 누적되었더니 9가 나온 거냐? 5개가 누적되어 9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를 구할 때는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가 나누기 5 해갖고 5분의 9인데, 그게 다시 2개가 쌓이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만큼의 이 2칸짜리의 길이를 5분의 18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5분의 18만큼 더하면 얘가 나오겠지. 를 이제 문자 버전으로 이해하면 돼. 됐어? 그럼 다시 봐.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썼어. 마치 9라고 쓴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 한 도막의 길이를 구할 때 내가 나누기 5를 했잖아. 여기가 왜 나누기 5인지 이해돼요, 지금? 얘랑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여기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등분 쳤다고 했을 때 이 한 도막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x2 빼기 x1이라고 하는 이 전체 길이를 n 플러스 n 조각만큼 내주면 되는 거잖아. 마치 2 더하기 3 해갖고 5 조각 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조각 나 있는 것들이 다시금 n개가 쌓여야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거 알아듣겠니? 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 번째 P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P의 좌표는
여기서 x1에서 출발해서 요 길이만큼을 오른쪽으로 타고 온 거니까 얘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돼. mx2 마이너스 mx1이야. 그지? 안에인 맞아? 그러면 여기 분수니까 통분하면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분의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랑 똑같을 거냐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곱하기 x1이니까 nx1 더하기 nx1까지가 얘 통분한 거지. 맞지? m 플러스 n 전개. 그 다음에 뒤에다가 mx2 빼기 mx1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mx1이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를 여기 갖다가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m 플러스 n분의 m x2 n x1. 마치 너가 여기서 볼 땐 이런 거야. 여기 써있는 비율 두 개를 더해서 분모에 쓰고 얘랑 크로스로 멀리 곱해가지고 더한다. 그게 그냥 결론인 거지. 근데 이 결론 공식을 외우면 되는데 얘를 알아야 네가 어려운 문제가 더 잘 풀린다고. 그리고 얘를 알아야 이걸 잘 안 까먹어. 응? 이런 거를 맨날 쌩까고 얘만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한두 번이라도 봤으면 잘 안 까먹어. 알아들었어? 그럼 봐. 나는 너네가 나처럼 하길 바래. 여기가 3이야. 여기가 10이야. 얘를 1대 2로 내분하고 싶대. 그러면 공식을 쓰면 이래. 1 플러스 2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3. 답은 3분의 16이지. 이해됐어? 크로스로 곱하고 더하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암산을 해봐. 안에인 여기 길이 얼마야? 3하고 10인데 왜 6이야? 개수가 아니고 7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7이라는 길이를 몇 등분해서 요 한 조각이 생겨? 7이라고 하는 거를 나누기 3 해야겠지. 그 길이만큼 3에다가 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이렇게 돼야 다음 단원이 편해. 알겠지? 그래서 제발 이 공식을 외우면서 이 그림을 같이 기억하자고. 알았지? 나 직선의 방정식 다음 단원 갔을 때 이렇게 푸는 애와 이렇게 풀지 않는 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거든? 제발 말 좀 들어. 알겠죠? 정리하시고